KDBS 함께 떠나요. 정말 길게만 느껴졌던 시험 기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저희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오늘도 흥미로운 여행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 지금 매우 설렙니다. 또 오늘의 여행지가 제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설렘이 더해지는 것 같네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드렸던 힌트는 올리브유와 와인이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어딘지 유추가 되나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발기 닿는 곳마다 고대 신화가 펼쳐지는 문화의 산지이자 코발트색 바다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꼭 가야 하는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는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총 14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6시간의 시차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았으니 명소를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하면 아테네죠.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 배경이 아테네여서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항상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테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2500년이 넘는 고대 도시로 발기 닿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신정 아크폴리스를 시작으로 파르테논 신전, 디오니소스 극장, 제우스 신전, 헤로데스 아타쿠스 음악당 등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적지를 아테네에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철학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아테네에 있는 국립고고학박물관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림으로만 보던 신전들을 실제로 보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테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왕복 8시간이 걸리지만 신비로운 공중수도원 메테오라는 수도원은 들릴 가치가 있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세계 유네스코로도 지정된 경이로운 종교 건축물인 메테오라는 높은 바위 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가장 높은 바위 기둥은 550ml에 달하며 모습 자체로도 경이로운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은 수도원으로 쓰여 수녀와 수사들이 머무르고 있어 수도원 관람은 일부 제한된다고 합니다. 와, 수도원이 엄청 높은 곳에 있네요. 수도원이 실제로 보면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고대 그리스의 신탁이 이루어졌던 델포이입니다. 델포이는 아테네처럼 고대 그리스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아테네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델포이 성역 입구에 있는 마르 마리아는 아테네 여신의 신전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여신의 신전답게 엄청 아름답게 지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여신의 신전이다 보니 당시 사람들이 더 신경 써서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 여행 중에 고대 그리스 신화를 모두 보고 싶은 분들은 델포이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테네 리오시온 버스 터미널에서 매일 2, 3회 델포이로 향하는 버스가 있으며 약 3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3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아깝지 않겠죠?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가는 길에 풍경을 구경하시면서 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 소개해드리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안개 속에 피어나는 하얗게 물들은 그대 모습. 한순간에 내게 심장이 멈출 듯 다가와 버렸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Yeah. 시작도 못했던 나의 사랑은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적인데 You are my everything. 뜨거운 내 사랑은 그댄 걸. 계절이 변해도 난 이곳에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여러분, 태양의 후예 드라마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인데요. 드라마 장면에 난파선에서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의 머리를 묶어주는 명장면이 탄생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더 빛내게 만들어준 배경이 바로 자킨토스입니다. 자킨토스에 있는 난파선은 1980년대에 버려진 밀수꾼의 배로 자킨토스 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난파선은 더욱 영화와 드라마 배경 같은 극적인 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곳에 놀러 가시게 되면 드라마 남주 여주처럼 이쁜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킨토스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푸른색 바다의 가파른 절벽에서 즐기는 베이스 점프, 스카이 다이빙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것이 무서우신 분은 스노클링도 할 수 있으니 자킨토스에 가셔서 즐거운 액티비티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킨토스에 가면 놀고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지영씨는 그리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떠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리스 하면 새파란 바다와 대조되는 하얀 건물들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풍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산토리니입니다. 아, 산토리니. 산토리니는 포카리 스웨터 광고 촬영지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맞아요. 유명한 음료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는 산토리니는 그리스의 대표 휴양지입니다. 산토리니는 로맨틱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토리니를 방문하면 평생을 함께한다는 전설이 있어 전 세계 커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다고 합니다. 산토리니는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45분, 고속페리는 5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군요. 나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그 사람과 산토리니를 방문해야겠네요. 지영씨가 사랑하는 사람과 산토리니를 방문하셔서 그 전설이 진짜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산토리니를 갔다 온 후 민우 씨에게 후기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장소는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자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탄생한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크레타입니다. 과거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아 그때 남은 베네치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현지인들에게는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이며 관광보다는 한적하게 힐링을 하고 싶다면 크레타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레타에서도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협곡, 레팀노 올트다운, 엘라포니시 해변, 발로스 해변은 크레타에서 꼭 가야 하는 명소입니다. 그리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로 뽑힐만 하네요. 저는 항상 방송하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내가 방송한 여행지는 꼭 다 가보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이번 여행지는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아마 그리스를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여서 그런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정말 가보고 싶네요. 그럼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그리스에 가면 먹어야 하는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샤워하고 걸쳐두른 샤워 가운 베란다로 나와 자막 없이 밤하늘 보고 번역 없는 바람 소리를 듣지 눈물이 고이네 슬퍼서 달이 너무 슬퍼서 비가 오면 좋겠어 오늘 밤엔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저 달의 빛을 가 적당히 습한 공기가 너의 손길 같아 심야 깊은 밤에 온기가 너의 말투 같아 귀 기울이면 눈물이 고이네 슬퍼서 달이 너무 슬퍼서 네가 오면 좋겠어 오늘 밤엔 유난히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저 달의 빛을 가 유난히 밝은 달 우리가 유일하게 공유하는 것 아직도 나도 살짝 웃어 보이면 샤워하고 걸쳐두는 네 향기 난 오늘도 달 햇밤 인사를 건네 금속으로 소리 없이 느낀 난 오늘도 달 햇밤 인사를 건네 샤워하고 걸쳐두는 네 향기 난 오늘
그리스의 음식에는 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행지의 힌트를 올리브 오일이 유명한 나라라고 앞서 말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 나고 지중해성 기후가 길러낸 맛깔나는 식재료들이 도처에 널려 특별한 양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 음식의 특징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맛있는데 굳이 뭘 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재료가 좋으면 음식도 맛있는 법이지요. 첫 번째 요리는 수블라키입니다. 수블라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덩어리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피타나 샐러드 등과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피타는 중동 지방에서 먹는 납작한 모양의 빵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기름이 쭉 빠지고 숯불향이 짙게 배긴 고기는 맛이 좋아 금세 한 접시 뚝딱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사카입니다. 무사카는 이탈리아의 라자냐와 비슷한 음식입니다. 주로 가지와 치즈, 고기와 감자 등 층층이 쌓아 올려 소스를 바른 후 오븐에 구워서 낸다고 합니다. 무사카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니 본 고장의 맛을 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리는 그리스에서 나는 재료들의 신선함을 맛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바로 그릭 샐러드인데요. 그릭 샐러드는 오이, 피망, 올리브, 토마토 등 색색의 야채를 수북이 쌓고 올리브 오일을 쓱 두른 후 페타 치즈를 눈처럼 뿌려냅니다. 음식의 구하른 재료의 맛이라는 말을 온전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성 나라답게 샐러드에 함께 나오는 오렌지가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그 수많은 오렌지들은 오렌지가 아니었어 라고 한탄할 정도로 달고 탱글탱글하고 상큼하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오렌지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지영 씨는 위에 소개한 음식들 중 어느 것을 가장 먹어보고 싶은가요? 저는 그릭 샐러드가 가장 먹어보고 싶어요. 본연의 재료가 얼마나 맛있으면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에 대한 소개를 하다 보니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2주 만에 첫 방송처럼 긴장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을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소개할 나라는 발레와 보드카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떠나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한지영, 이민우였습니다.